오늘 우선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참석 받기 위해서 일부러 지난해 10시 반에 했는데 이제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주가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규제에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봤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정 문제가 자꾸 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뭘 해야 우리 여주가 잘 살게 될까 하는 고민 끝에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말로만 방방 가지고 주장했다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출렁장소를 준비해서 이것을 계획으로 한번 관광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난해 관광 원년의 해로 참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여기를 찾아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가서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도 노력도 쭉 이어져서 많은 관광객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도 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계형으로 만들려면 민간에서 투자를 해주셔서 숙박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 먹거리 등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민간시설을 자꾸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렁다리 남단에 많이 늦었지만은 썬데이에서 올해 이제 대규모 콘도를 아마 착장을 할 거고 그 주변에 민간에서 대규모가 상업시설을 질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절차가 다 끝나서 이제 연수 인허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면 그래서 뭔가 여주에 와서 하루 정도는 머물면서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이고 또 아까 설명을 쭉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관광도시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이제 수많은 문화자원은 당연히 이제 관광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바라만 보던 남한강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가게 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강천성, 대신성, 아까 설명드린 오한 분치 이런 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방으로 인해서 시기가 잦아지면 정말 우리 강이 볼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지금 이 상태로 보호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의하는 것도 그런 관광도시로 쭉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체리형 관광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민간 투자자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잘 만들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경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는 정말 체리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도자기 축제, 오공여름 축제인데요. 과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축제가 얼마나 성공이 많이 했는지 참여하는 축제에 참여하시는 관광객도 도자기 축제 같았으면 벌써 100만 명이 넘었고 100만 명이 넘었고 또 오공여름 축제도 4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도자기 축제는 1700억 그 오공여름 축제는 300~400억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축제가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랑 정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도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롭게 신선하게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해서 좋은 축제가 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축제 기간에 여주가 처음 우리가 차가 이렇게 보통 시즌이 있을까. 저도 어디 밖에서 출장 갔다가 축제장 가려면 정말 이 시내가 꽉 차가지고 한번 뺑글뺑글 돌아서 가는 곳도 있고, 또 남여주의 IC에서 축제장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축제장 찾아오느라고 정체가 있었는데 저는 아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여기도 뭔가 잘 만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이었었고, 시민들도 좀 불편했지만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축제 시기에 이렇게 교통 신호 체계 개편이라든가 차선 이렇게 그런 조정 이런 거 하고, 특히 주차장을 좀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숙박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민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런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어주고 민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도 걱정이 요즘에 구제역이 여기저기 막 생기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이게 이상기온이고 어떤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예상되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미리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축제과장 있지만은 정말 이런 거 예방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좀 필요하다 이런.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막 그렇게 발생해가지고 여주 이렇게 오니까 시민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축산농가들. 근데 우리가 축산농가들은 매년 겪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 거의 겪잖아요. 전염병 예방 방법에 대해서 전염병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내용을 잘 아시고, 우리 관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예방접종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공지신문 LG 성장 기자입니다. 오늘 그 신년 전쟁 브리핑에서요,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여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 조성이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신혜선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민선 8기 시장에 취임하고 이렇게 업무 인수를 받는 과정에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이제 대단히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공업용수를 여주에서 가져간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업용수만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 여주가 너무 억울하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천 지금 하이닉스가 여주시에서 지금 공업용수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천시는 지난해만 해도 시세만 SK 하이닉스에서 3,400억을 들였거든요. 용인에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려면 용인시에 되는 시세가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10원 하나 거기서 혜택 보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정부에서 좀 지역과 상생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뜩이나 규제받고 힘들게 살던 여주 시민들이 더 힘든 거 아니냐?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제가 정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항의하면서 정말 가진 압박 이런 거 견디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그러면은 SK 연예인 플러스터 거기에 협력업체를 거주에다 유치해 준 걸 좀 약속을 해줘라. SK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산자를 요구하고 여러 번 협상 끝에 20개 업체를 책임지고 여주에 유치해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아서 저는 물공부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런 협력이 돼서 저는 곧바로 우리에다가 설명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로 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자. 이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단지는 아시겠지만 여주나 이천이나 자연환경 보전 권역이기 때문에 6만 평방미터 이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6만 평방미터라도 면적에 해당되면 바로 옆에 붙여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당시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하나 허가받고 시행 완료했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허가받는 데만 4년, 5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한테도 이런 거좀 기간 좀 단축해줘라. 경기도 쭉 요구해서 이제 산업단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전체로 SK 관련해서는 한 10개 산업단지,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기업 유치할 거는 6개에서 16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추진하던 가남에 1개소하고 SK 관련해서 5개 산단이 정말 우리 경기도 지사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국토부나 산자들 협조해 주셔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신청 절차 유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 10개소를 다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많이 해준 적이 없었다. 수도권 지역에 산다는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서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1차로 이렇게 6개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행정절차가 거의 다 끝나서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이고, 올해 중에 이제 저는 분양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실제로 SK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달 협의를 했습니다. 여주에 올 기업체가 누구냐? 그래서 협의를 했던 거가 여주가 여러 가지 기업이 생각하는 장점이 많은 그런 산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려고 하는 기업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1차로는 잘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반도체 관련 그런 기업은 일자리가 좀 좋잖아요. 어쨌든 공급도 좀 일반적으로 좀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 인구도 늘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출생률도 좋아질 수 있고, 또 경제도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로 이제 5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하는 사업도 환경절차 이행해서 곧바로 이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천의 하이닉스처럼 뭔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더라도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여주가 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첨단 산업, 일반 산업단지는 이번에 확보를 하셔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대표 브랜드 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해서 자연환경 보전 권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권역에는 폐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공장이나 그런 기업이 최대 6만 평방미터 이상짜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수도권 정비가 거대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규모가 큰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뭐 여기 물도 있고, 뭐 강원도 강보로 전기도 끌어오지. 여러 가지 조건 좋은데 왜 여기 안 해요? 땅값도 싸.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런 규제가 받아서 못 들어오가. 어쨌든, 이제 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여주는 자연환경 보존법이고, 남양주 일부는 식량관리법이에요. 지금 용인의 SK가 용인 원산면을 가잖아요. 그 지역은 식량관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없어. 운영을 주고. 그리고 면적 제한이 여주시 전 지역이 6만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규제 완화해달라, 뭐 해달라, 뭐 수없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요구하는 게 규제 완화인데, 그때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법을. 그러시면 특별 번역이라도 지정을 해다가 그동안 이게 공스럽게 했는데 특별 번역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하셔야죠. 다음 세로머니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 완화하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이해해 준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동북권 국회의원들은 그걸 이해하는데 그 외에 지방 국회의원들은 전혀 이해를 안 해요. 이런 여주같이 수도권에 있는데 규제 완화를 해서 공장 면적을 늘려주고 대기업이 오려고 그러면 지역은 더 죽는다. 지역은 그나마 있는 것도 다 간다. 수도권으로. 이래서 절대 안 바꿔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자님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규제 완화. 그래서 이거는 수없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나 뭐 공약으로 반영해달라. 우리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전국권 규제 완화해달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TV조선뉴스공장 조영입니다. 민선 폐기 추억 이후 우리 시장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수해 시민과의 대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민원을 접해 오셨습니다. 그중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시민들이 변화에 직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례가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으로서 반드시 마무리하거나 방향을 확장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는 민선 8기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를 좀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했습니다. 우선 22년 제가 당선되고 첫 번째로 이제 시민과의 대화하면서도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는 꼭 우리가 여러 가지 건설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가능하면 완료할 때까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뭐 다 이사를 내로 다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점점 내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되네. 내가 얘기한 게 이게 흘려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까지 한다고 그러네.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통보도 오네.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말씀하시는 게, 이 건의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00~300건이 정도 늘었다고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거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해결된다. 이런 희망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특히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활하시면서 소소하게 내가 이렇게 불편했던 거, 뭐 이런 거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이 안 들어가거나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건 아주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사전 설명을 해드려서 그 법을 다른 내용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민들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특별한 거는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시민들이 여주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여주가 발전하는구나, 축제도 잘 되는구나, 특히 우악동에 이런 김치 개발하면서 그것도 참 좋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도움이 됐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쪽으로다가 더 이렇게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하임이. 그동안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많은 호응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뭐든지 절차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과가 확 나타나는 건 특별히 없었지만은 그래도 과정을 보면은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뉴스 오토 기자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 분뇨 공공 시설이 2022년부터 추진해와서 지금 현재 공이 한 30년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사실 가축 분뇨 문제는 여주뿐만 아니라 안성 이쪽 도롱 복합도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지금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산업이나 생활 처리 시설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이 가축 분뇨 시설이 지금 이제 아직 강영이나 평가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악취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지주들을 비롯한 그 주변인들에 대한 혜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여주시가 이런 가축 분뇨 시설을 제대로 처리가 돼야만 여주에 있는 그 가축 농가들도 상당히 수익 상승에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변 주민과 지주분들 다 여러 혜택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시장 취임하고 처음 가축 분뇨 공공시설을 만들자 하고 시작한 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축산인들이나 축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 해충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분뇨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처리할 장소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하려고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수차례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여주 미래에 다른 지역도 아마 이렇게 이런 시설을 제대로 만드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제가 시장 취임하고 이걸 하자.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운 시설이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5개 지역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중에 이제 여러 평가를 통해서 늙은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위에 대해서 축협하고 같이 해서 토지를 끝내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농림부 예산을 좀 250억인가 그걸 확보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더 좋은 공모가 나왔어요. 예산은 전체가 44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사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농림부 거를 포기하고 환경부가 변경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이게 공모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찬성을 하고 그 주변 지역의 축산농가분들은 찬성하지만은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또 반대를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공모한 대로 공모한 마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에 제가 총 60억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처리장 만드는 거는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수차례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해드릴까? 어떤 걸 원하는 거. 그랬더니 이제 일군리 마을에서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있는 거를 많이 해주겠다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줬으면 하고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환경부 쪽에서 또 그런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1.5메가 1.5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시설을 만들어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참고를 반대하는데 여주시장으로서 그런 마을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네에서 필요한 거 말씀하시는 거 우선적으로 그런 해당 마을에 먼저 우리가 현금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일보 김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 부분과 같이 연관된 것인데 특이하게도 강남 시내 일반 산업단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연보존권에게 농업진흥구역에는 더군다나 이게 표현만 한 6,000km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남한강 상계보 개방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좀 특이한 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주시가 사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협상의 주체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2022년도에 SK 취수산 관련해서 아마 강남 산업단지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 같은데 그때 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고까지 받으신 것 같은데 이번 건도 남한강 상계보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아니라 어차피 여주시가 주체자로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를 어디다 만들까 조사할 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좀 가능한 용도적 변경이라든가, 가능한 지역에 접근 방해라든가,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내 지구에 화소를 놨습니다. 대과소 이렇게 농지지만은 이런데 기존에 이렇게 상태같이 보존가치가 없는데 그런데 조사해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국토부에 이렇게 수도권 정도의 시민들이 절차를 밟는 거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지구단위계 또 산업단지 조정을 결정이 되면서 여기저기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3개보 개방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요즘 고개방 문제를 한번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도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어쨌든 지난해 12월경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12월 8일날 환경부에서 여주 3개보 내에 있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해라. 이렇게 설계비를 우리한테 내려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취양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주 3개보 내에 우리 여주 시민들이 먹는 여주 양수장, 이천 시민들이 먹는 이천 취수장 이렇게 생활용품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5개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7개소 이렇게 있어요. 공공적에서 관리하는 거. 그 외에 이제 민간에서 가져가는 건 많죠. 민간에서 뭐 보험맥주, SK 하이닉스, SK 발전소 많이 가는데 그런 많고 있고 그런데 이제 취수를 낮춰가는 걸 저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취수를 낮추나?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여주 취수장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한 5만 톤가량 이렇게 이제 취수를 썼는데 용량을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주 취수장은. 그러니까 취수장을 어차피 이제 새로 만드는데 그거는 취수구를 낮춰서 강 바닥에 만들면서 어떻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양수장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다만 관리시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관리시 속에 있어요. 취수하는 게. 거기서 물을 잘 흘러서 쓰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 회의선 내용을 보니까 목적이 4대강 고개방 이것을 전제로 이제 수위가 낮아졌을 때를 대비한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 수위를 잘 저장하고 있는데 관리 수위를 개방 수위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천포 관리 수위가 강천포 관리 수위가 현재 38m예요. 38m인데 개방 수위를 35.2m를 낮추겠다. 거의 3m 낮추려고 여기 밑으로 낮추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양수장은 여기 취수는 여기 속에 있는데 수위가 이제 개방하는 뒤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물을 취수 못하니까 이걸 더 땅속으로 밀어라. 이런 설계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길래 저는 하려고 되는 이유가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부에다가 왜 이유가 뭡니까? 낮추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게 고개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취수구를 낮추려는 거는 여주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민들도 지금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주가 많은 피해를 보는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목적을 하려면은 충분히 여주 시민들도 설득을 해줘라.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줘라. 그렇게 저희가 반대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공문이 다시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취수구를 낮추는 거는 이제 극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극한 상황. 극한 가뭄이 발생돼서 녹조가 끼고가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수위를 낮추는 거다. 이렇게 왔고 또 고개방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듣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극한 가뭄이 발생되면 오히려 물을 가둬서 그 물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주가 볼을 만들어서
감시를 시작한 지 12년, 13년 돼가고 있어요. 12년, 13년 동안 여주 강물 수질이 나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도 환경부에서 각 보호 위치에 따라서 수질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수질 검사 내용이 다 항상 좋으냐. 지금 10몇 년 동안 나빠진 적이 없어. 수질도 나빠진 적도 없었고, 녹조낀 적도 없었고, 홍수 피해 우리가 이 보호 만들기 전에는 매년 홍수 피해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호 만들고 나서 피해가 확 줄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 시민들이 보호 설치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얘기들에다가 보호 개방을 전제로 수위가 낮아져서 또 다시 얘기하니까 극한 가뭄?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그럼 시장이 이런 내용을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여주는 이러이러해서 잘 쓰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 쓰게 해달라. 다만 취수장이나 양수장이 오래돼서 노후되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수위를 낮추는 거는 다시 제거해달라 이런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어쨌든 다른 당에서 오늘 아까 OBS 오셨나요? 뭐예요? OBS에서 이렇게 방송된 거 보니까 여주시청에서 아주 이상한 떼쓰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셨던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주시장이 도를 개방하면은 이런 피해가 있다는 걸 아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요. 예? 아니 대통령께서도 환경부 업무 보고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실용적으로 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옳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대로는 잘 되고, 지금 출렁다리 다 올라가 보셨겠지만, 출렁다리 올라가 보면은 그 그득한 물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를 완전 개방하면은 지금 관리 수위에서 개방 수위로 낮추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검토한 보면은 지금 있는 강물에서 거의 10%대 수준으로 낮아져요. 그럼 그렇게 그런 예상이 걱정이 되는데, 그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장은 당연히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건의한 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셨지만 저희는 하여간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호 설치 이후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제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연합신문의 장세훈 기자입니다. 시청 이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시청 이전 관련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전 비용이라든가 한국 수요 예측에 관한 의견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현 시청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찬성 측, 또 물론이지만 반대 측에서도 조금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시청 주변의 상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은 공무원 혹은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그 현금 성격의 수요가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은 일종의 어음처럼 바뀌는데, 그 어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부도시 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상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까지 포함해서
이쪽 지역을 활성화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수준이 있는 대안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실크 더건코리아와 같이 하는 전기 실크의 리모델링 사업이 아마 이 지역 경쟁력 제고에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 구도시 상가의 경쟁력을 확보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부터 시청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청 이전 문제는 어려운 일이 하나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이 불편해하셨고 또 시민들이 공무원이 불편하지만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된다 해서 시청을 좀 널찍하게 새로 줘야 된다 이런 건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시장 부수들이 해서 없다 하려고 그러면 또 찬성 반대 논란이 있으니까 전에 단체장님들은 뭘로 시켰는지 하여간 추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시청 이전문제도 아까 축산동료 처리장처럼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해서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청 이제 새로 져야 되는데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위치는 시장이 내가 여기다 줘야 되겠다 저기다 줘야 되겠다 시장이 임의대로 그냥 공무원 몇몇 다들 결정해도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민들이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치 정한 거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정치 계획 가진 사람들이 자꾸 시청 이전을 반대한다. 그리고 참여마다 성명을 받고 있고 어떤 분은 영원하다가도 아주 시청 이전 반대 이래가지고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런데 시청 이전을 시장 혼자서 스스로 했습니까?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하고 시청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주시의회에서 동의를 아예 못해요. 여주시에서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또 도시계획 절차 또 경기도에 또 승인받는 절차 행안부에 승인받는 절차 이런 거 다 몇 년 동안 이행을 해서 이제 작년에 착공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산 삭감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함께 와서 지금도 시청부지 한 200억 정도 돈 들어갔어요. 이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시청 이전 반대한다. 시청 분류가면 어쩌고 잡힌다. 상권이 더 어쩐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시청이 여기 있는데도 지금 상권은 어려워요. 어제도 우리 사람들하고 내가 한참 얘기하셨지만 시청 이전과 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과장 쭉 설명했잖아요. 한동 제1시장, 경기실크, 시민회관, 그 다음에 이제 골목골 시선 대량, 암전도를 대량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다. 지금 이게 민선 7기부터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손에 쥐는 성과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이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여질 거고 그리고 제가 원도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러려고 지금 아까 설명드린 우리 관광상품권 우리가 골프 치러 팝골프장에 오면은 정말 일반인들 10,000원 받고 5,000원 돌려줘서 우리가 쓰게 하고 있고 물놀이장, 캠핑장, 그리고 우리 20개의 골프장, 그리고 신세계 아울렛 거기 가서 옷을 사도 일정 부분 사면 우리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 시내에 쓸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신세계에서 이게 좋아야 했겠습니까? 저희가 사정사정하고 그냥 좀 우리 지역분들 사는데 좀 도움돼주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상품권 회수되는 걸 보니까 80몇% 회수됐다고 했죠. 10,000원짜리 하나면 10,000원만 쓰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차츰차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또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좀 친절합시다. 이런 친절 운동을 하면서 상인들도 좀 바꾸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상인들한테 맨날 하는 거, 시장에 아무리 혼자해 소용없어요. 상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 해주셔야죠. 뭐 좀 개발해서.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상가의 시설 개량이라고 하는데 좀 지원.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우리가 뭐 상사가 잘할 수 있는 컨설팅 이런 거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주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어려워요. 가게가 비행기 여의도에서 가게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는 경제살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우처 상품권 이런 거 하고 있고 관광 번영의 상품도 그래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야 돈을 쓰니까. 그렇게 좀 하고 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기 실수를 이게 진짜 좀 잘 만들어서 좀 먹거리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내년 아마 빠르면은 금년 말 아니면 내년에는 뭐 이제 운영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조금씩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있다 와보시면 좀 변화되는 여주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손대선 기자입니다. 네, 방금도 경기 실크 관련해서 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뭐, 백종원 리스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뭐, 활동을 어느 정도 좀 백종원 대표도, 더덕거리 백종원 대표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장님께서는 뭐, 최초에 이제 그 생각을 내셨을 때부터, 남다른 좀, 더덕거리에 대한 어떤 백종원 대표한 신뢰감을 좀 내보이셨는데, 그동안 어떤 뭐, 협의 과정이라던가, 어떤 기대하는 걸 좀 달라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 시크를 여주 농산물을 가지고 먹거리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만든다고 쉽게 되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국정원 도봉풀에 항상 잘 나갈 때 그래서 한번 국정원 씨랑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분을 좀 만나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엄청 잘 나갈 때니까 바쁘시고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그분을 못 만나고 그분 직원을 만나서 이제 경기씨 그들 오셔서 한번 보셔라. 나는 같이 하고 싶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가서. 근데 그분이 가서 영상을 다 찍어와서 이제 백 대표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강가에 수도권에 그런데 수도권에 이런 개발을 한 적이 없잖아요. 다 지방만 했지. 근데 이제 그 양반 호기심이 있으니까 몰래 여기 다녀가신 거야. 근데 다녀가시고 나서 와서 보시니까 여기 좀 할만하다. 그때 이제 그렇게 결정하시고 갑자기 이제 정식으로 한번 여기 오시겠다고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그때도 아주 엄청 잘 나가실 때지만 저는 너무 고마워서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저희하고 이제 해기로 MOU도 맺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잘 이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연되고 막 안 하고 중단되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도 자꾸 이제 어렵게 힘드니까 사람 만나고 기피해지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대표님을 안 뵙시다 하면서 서울 갔어요. 점심 먹으면서 힘드신데 그래도 여주는 좀 생각을 해달라. 딴 거는 다 이래도 여주하고는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 그 양반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게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이렇게 막 여기저기 가자고 그냥 뭘 해주겠다 이러면서 시장 무슨 양반도 그럴 때까지 달려들었는데 자기가 이런 행위가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거 했던 걸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나가니까 자기도 뭐 좀 엄청 어려우신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가서 사보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모함받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렇게 다른 데 일을 안 하니까 여주권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간정도가 그러니까 빨고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그 다음날 들어오고 수시로 내려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구상한 머릿속에 있던 사항을 지금 다 도면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이제 우리가 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여주가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구상안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행을 하고 또 이행을 하는데 우리도 그 양반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한번 참여할 의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고 아마 조만간 여기 이제 그런 이제 리모델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좀 시설 개선을 하고 이런 게 시작이 되고 그 사이에 여주 시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찾아서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만드니까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금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분의 질의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식사 천천히 하시게 되면은 네, 지뢰실 기자님 시장님께서 오늘 선택 지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발에서 박정우 기자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바탕하는 메시지를 보면 올해는 여주시가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위기점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집중하고자 하시는 핵심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자부정에 시장에는 너무 뭐했지 이런 저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3년간 살아오면서 정신없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지만은 새롭게 여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진작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여주 이번에 입고이 됐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지만은 하여간 임기 내에는 이런 게 좀 정착돼서 이렇게 인성 부기로 이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특히 시청사 이전 문제가 시장 구조가 바뀌는 순간에 또 바꿨잖아요. 지금도 어느 분은 하여간 저만 시청사 이전을 하려고 해도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다 그냥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확고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남은 임기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마이크 주세요. 소속, 네, 언론사 같은 말씀. 저는 수도권 지역신문 이정희입니다. 제가 아침에 경강선을 일찍 타고 왔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많더라고요. 꽉 찼어요.
경황선이 그래서 내가 이충 시장님이 그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여주시의 여주역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또 바뀌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브리핑에 왔을 때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구석구석하고 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 여주밖에 없어요. 정말 여주 시장님한테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다음에 시장님의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좀 나갈까요? 네, 네, 경기대회 안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르신 친화도시 재인증과 청년인 유입의 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가 WHO로부터 어르신 친화도시 2기 인증을 받은 것은 참으로 축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표상 의료인과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칫 노인들만 사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청년층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예산과 청년 육아 지원 예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시는지, 특히 어르신 돌봄 인력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키거나 세대 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세대 상생형 초고령사의 대응 지혜지 있으시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르신 친화도시 1기가 끝나고 올해부터 2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 여주시는 전체 인구 11만 4천 명 중에서 어르신 인구가 지난해 말 거의 29%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20%가 넘는 초고령자회다. 이랬는데 20%, 30% 가면 금년 말에 30% 넘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노인 인구가 갑작스럽게 이게 20%돼 있는 데가 10년이 채 안 됐어요. 10년 만에 10%가 늘은 거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을 거고 그래서 여주시는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참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여주를 발전시켜 주셨고 대한민국에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정책을 저는 제일 우선이다 생각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식사라든가 또 여가 활동하는데 다른 환경 개선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청년율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때는 1000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였었어요. 근데 지난해 400명도 안 됐죠? 지난해 300명, 네, 401명인가 400명 같은데 그만큼 출산율이 썩어져서 그때 애들이 자라다가 보면은 공부하려고 또 나가. 그리고 취직해서 나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여주의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부를 다 잘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다. 일자리. 근데 일자리 말씀드렸지만은 대기업은 둘이 못 들어오잖아요. 대규모 개발 안 돼서 큰 기업이 못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손 놓고 있었어요. 산업단지 개발에서. 근데 저는 이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여주 망한다. 이 생각에 작지만, 6만 미만이지만 작지만 많이 만들자. 이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자리 좀 만든다고 해서 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주만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무슨 하다못해 분양가를 좀 싸게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써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주는
결혼하면 신랑 신부 축의금 100만 원씩 줘요. 딴데 주는 게 없죠. 여주분들이 결혼하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쭉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첫애는 거의 한 8,300만 원 정도 이 시에서 지원하고 둘째는 1,000만 원만은 9,000한 3, 400만 원, 셋째는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지원한다고 애기 나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기 키우는 거는 이렇게 어쨌든 공공에서도 이렇게 책임져주고 또 공부나 이런 걸 위해서 딴 데로 떠나지 않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엄마들이 우선 여기서 살만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다 잘해야 돼. 다 잘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돈을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자꾸 수정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좀 젊은 인구가 늘어서 출생률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쪽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지키시 공유 홍보 감사 분담관실로 통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충우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주시를 이렇게 또 나름대로 성과나 이런 걸 홍보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어서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홍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책임감도 막중하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람으로 일을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더라. 보람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주가 지금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주가 많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걸 또 정말 생각하면서 더 멋지고 행복한 여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여주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책 집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